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올꾸입니다. 자, 2025년 당장 다음 달이죠. 쿠팡 로켓크로스 물류 처리 비용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쿠팡 정책이 변화하는 자세한 내용은요, 이 위에 캡션을 확인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앞서서 과연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큰 변화 속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쿠팡에서는 절대 팔면 안 되는 제품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크로스 정책이 25년부터 바뀌는데 셀러들에게 타격이 큰 항목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큰 타격을 주는 제품들은 당연히 반품률이 높은 제품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 바뀌는 정책 중에 기존에는 반품비를 쿠팡에서 받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반품비를 건당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제품의 퀄리티가 만약에 떨어지거나 고객들의 변심이 잦은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품률이 높아지겠죠. 반품률이 높아지면 반품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청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품률이 높은 제품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소싱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품률 높은 상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신 분들 그리고 판매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굉장히 저관여 제품들이 반품률이 높겠죠. 예를 들면 생활용품들, 조그만한 플라스틱 상자, 저가형 1,000원, 5,000원, 만원짜리 제품들, 이런 저관여 제품들이 아무래도 반품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의류, 특히 요즘 이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무료 반품비가 생김으로써 의류 신발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어차피 오프라인에서는 여러 제품들을 사기 전에 미리 입어볼 수 있지만 온라인은 택배로 주고받는 시간들이 길다 보니까 애초에 한 번에 컬러별로 사이즈별로 대량 구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집에서 입어보고 당연히 반품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안 입는 옷들은 다 반품을 해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니트 한 벌을 사는데 10만 원이야.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한 10벌 정도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10벌을 사서 100만 원어치를 구매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하나만 구매를 하고 나머지 9개를 반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반품비가 2,000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9개를 반품했으니까 18,000원 정도에 나가지 않아야 할 돈들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관여 제품과 의류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벤트성 제품들은 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리스마스, 추석, 어린이날, 어떤 날, 이런 것들의 시즌성 제품들이긴 하지만 이 제품들도 굉장히 반품률이 좀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유행에 올라타지 마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행성 아이템 뭐가 있었죠 최근에? 바로 그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제품이 있었고, 그 앞전에는 자이언트 얀이라는 제품이 있었고요. 또 그 앞전에 코로나 시기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순간에 굉장히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일순간에 트래픽이 확 죽어버리는 유행성 제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은요, 그런 흐름을 빨리 올라탈 수도 없고요. 올라타더라도 매출을 만들다가 나중에 재고가 많이 남아버려서 뒤에서 많이 까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플러스 트래픽이 확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기업들 아니면은 웬만하면 소상공인인 우리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할로윈데이나 이런 어떤 파티 용품들 있죠. 파티 의류, 이런 것도 아마 다 그렇진 않으시지만 그 행사날에만 잠깐 사용하고요. 다음날에 다시 반품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좀 악성 고객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은요, 지속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안정감이 더 좋은 거지, 계속해서 이벤트성 어떤 유행성을 쫓아다니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는 내 본인도 힘들고 그걸 계속해서 1년, 5년, 10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품을 팔아야 좋을까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팔 수 있는 스테디한 상품들을 좀 판매하기를 권유드린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관여 제품들, 그 다음에 계절 가전용품 또는 계절성 용품들을 좀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4계절 제품도 제가 추천을 하기는 하지만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계절성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관여도가 좀 높은, 객단가 높은 제품들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용품들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기나 방한 용품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여름에는 선풍기나 뭐 쿨 넥 워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게 매년 바뀌나요? 사실 매년 매 시즌마다 거의 비슷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고요. 디자인만 좀 달라질 뿐이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제품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객단가가 높다는 겁니다. 자, 객단가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마진율이 낮더라도 절대 마진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 활동, 홍보 활동, CPC 광고를 돌리는 데 굉장히 여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관여도가 높은 제품, 그 다음에 계절성 제품, 객단가가 높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물류 처리 비용이 크게 바뀌는데 앞으로 2025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저는 2025년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너무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좋은 제품은 뭐죠? 반품률이 좀 낮아지겠죠. 자, 좋은 가격은 뭐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판매량은 높아질 것이고 반품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큰 매출과 큰 순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반품비, 반출비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요, 내년에 바뀌는 이 물류처리 비용 정책에서 좋은 점은 뭐냐, 바로 기존의 입출고 비용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낮아져요. 대부분의 사이즈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출비, 반품비가 포함이 돼서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입출고 비용, 정말 나가서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기존보다 마진율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내 제품의 일 판매량과 월 판매량을 계속해서 트래킹 해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내년부터 보관비가 기존에는 60일 동안 무료였는데 이제는 30일로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의 판매량을 더 촉진시켜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60일까지 보관비가 안 나왔지만 앞으로 정확하게는 내년 4월 1일부터는 30일 보관비 무료, 그 다음에 31일 차부터는 보관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 판매량이 얼마나 되고 주간 판매량, 월간 판매량, 그 다음에 시즌에 어떤 변화하는 거, 결국에 트래픽이 올라가는 구간이 언제고 내려가는 구간이 언젠지를 아셔야 내가 몇 개의 물량을 집어넣어서 재고를 최대한 안 남기는지, 보관비를 최대한 안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측정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좋은 제품과 좋은 가격을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나의 제품의 일 판매량, 주간 판매량, 월간 판매량을 측정해서 재고를 입고시키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전략을 세우셔서 2025년에 사업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쿠팡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들, 물론 판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은 뒤에 가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진을 깎아 먹을 것이고요. 반대로 제가 추천드렸던 객단가 높고 관여도가 높은 제품들을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매출 볼륨은 커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순 마진, 순 이익률, 내 주머니에 들어온 이 돈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더 많은 기회들이 생겨날 것임을 제 경험을 기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쿠팡 로켓크로스 물류 처리 비용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더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아래 댓글에 응원의 말씀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2024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25년의 새로운 모습으로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